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국결을 반대하는 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는 비가 조금 올랑말랑 그런 꼬릿꼬릿한 하늘의 날씨인데 비가 올 거면 확 오던지 말 거면 말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우중충합니다. 이러니까 제 방송이라도 애매하지 않게 최대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민감한 주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시원시원하게. 자, 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같은 거 하셨나 봐요. 그 쇼츠가 저희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이 말이 안 통한 경우가 많다. 근데 언어가 다른 나라의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서로 감정을 교류하며 잘 살아가겠냐.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국 감정의 교류인데 그런 부분을 일절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뭐 요런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신 걸로 보였고요. 일단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 여성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슬프지만. 그러니 차선책으로 이 국제결혼이라는 꿈을 안고 이렇게 책까지 사서 타국의 언어를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한때 국결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이야기죠. 당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결을 희망하고 있는 남자로서, 희망했던 남자로서 뭐 언어가 달라서 감정 교류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솔직히 공감이 힘들어요. 아니 물론 언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감정이라는 건 언어라는 것보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혹은 뭐 눈빛, 행동, 뉘앙스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 나라 언어를 못해도 바디랭귀지 같은 거 있잖아. 뭐 사과 주세요 이러면서 다 거래하잖아. 그러니까 무엇보다 언어는 배우면 그만이기도 하고 뭐 이런 바디랭귀지도 있고 감정은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언어는 하나의 벽에 불과한 거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장벽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다못해서 키우는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이렇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요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지금 밥을 먹고 싶은 건지 목이 마른지 큰 게 마려운 건지 안단 말이야. 감정의 교류가 돼요. 하다못해 그런데 평생의 반려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언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물론 불편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시점 자체가 한국 남성, 국결을 희망하는 생각하는 한국 남성의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이 왜 국결을 택했는지를 먼저 보셔야지. 불편한 점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현재 한국 연애 결혼 이 시스템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부 한국 남성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까지 생기기도 했어요. 물론 그 숙취 해소제 소녀, 뭐 개공녀, 카레녀 이런 분들의 뉴스 나온다고 해서 모든 여자가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은 안 하겠죠. 제가 현실에서 만난 한국 분들도 다 너무 좋았어요. 여성분들도. 쇠한 분들은 비율적으로 봐도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남성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심은 것은 어떠한 뭐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법의 편향성?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또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미디어에 비춰지니까 그 사람이 극소수라도 나한테 걸리면 100%잖아. 0.00001%의 확률이라도 내가 걸리면 100%잖아. 그리고 그걸로 인생 끝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저 드려보는 겁니다. 솔직히 일단 한국에서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뭐 이쪽으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뭐 현실인 것 같고, 이런 사회적인 시선 혹은 판단의 편향 이런 거 외에도 한국 사람들 자체가 남의 의식을 많이 하고 SNS를 잘 활용하면서 타인에게 뒤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신경을 쓰는 그런 인류가 아니겠습니까? 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경우에 이성의 외모를 많이 보게 되는 거겠고, 또 여성은 남성의 외모에 더해서 스펙 등등 볼 게 많아지는 거죠. 요즘엔 뭐 키도 커야 되고 뭐 다 본다고 하던데, 근데 이 보통 한국의 연애 시장 수요 공급을 보게 되면은 여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욕심꾸러기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여성분들이 원하는 스펙이 남성분들이 희망하는 스펙보다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남녀노소 다 인정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금 한국 상황이 이런 거야. 많은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포기하고 국결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 여성을 원하는 한국 남성은 굉장히 많고요. 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성이 이렇게 더 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스펙을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 부분에 남성들은 이제 피로를 느끼거나 아니면 난 안 되겠네. 나는 노력하면 안 되겠네. 우리나라가 지금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사다리가 걷어차졌단 말이야. 노력해도 안 돼. 일정 부분에는. 아니 막말로 서울 아파트 지금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직장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 일정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발적인 이탈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결을 택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여성 눈에 들지 못해가지고 차선책으로 이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럴 거고, 요즘에 간혹 유튜브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국결을 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나와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이런 문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보고서 순진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느낌, 태도, 또 문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쪽 나라의 문화, 이런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존중해주는 느낌이 가장 큰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존중해주는 느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연애 시장에서 여자가 슈퍼갑이 된 지가 이미 한참이 지나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당연해졌잖아요.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거기서 남성이 뭔가 하는 행위가 당연해졌고 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한국의 연애 시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해는 합니다. 일정 부분은 남자 측에서 원해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심을 위해서 하는 행동, 뭐 스윗한 행동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한낱 인간이 거기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계속 사회적인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한국 국결 희망자의 꿈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는 걸 텐데요. 일본 여성분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일본 버블계는요, 현재 뭐 한국 여성분들의 콧대 상대도 안 됐다 그래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 여자가 각광을 받잖아. 정말 이분들도 한때는 콧대가 우리 뭐 나로호를 타고 뭐 X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정도였다고 하는데,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많이 겸손해진 거죠. 현실과 타협을 한 거고. 근데 우리 한국도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성분도 솔직히 결혼하고 싶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이건 확정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뭔가의 책임을 지려고 해. 리드하고 싶어 해. 일본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무조건.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연애나 결혼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은 이제 사회 분위기가 역전을 할 겁니다. 연애 결혼 시장에 나오는 남성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고요, 연애 결혼 시장의 밸런스가 나중에 맞아지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이제 매칭이 안 되니까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지. 요즘 벌써부터 기미가 보입니다. 거기 뭐 어디 중개사, 결혼 중개 플랫폼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는 20살 되면 요이 땅 하고 바로 그냥 결혼 중개 하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직만,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전문직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도 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고 말한 게 직업적인 것만 보고 배경만 보고 결혼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 분위기에는 현명한 거죠. 근데 그게 뭐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는 벌써부터 그런 기미가 보인다. 잠깐 뭐 말이 딴 데로 샜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남성들이 국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통하는 한국 여자보다 말 안 통해도 일본 여자 혹은 뭐 베트남 여자, 요즘엔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그 이름 뭐더라? 그 뭐 희한한 이름 있었는데, 뭐 하여튼간 여러 군데 또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뭐 우즈벡 이런 데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 외국 여자가 낫다고 판단을 한 거야. 이건 서로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국제 결혼은 언어가 문제가 아니야. 그 변호사님도 본인이 주 변호하는 분야가 이혼 분야거든요.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 그 쇼츠에서. 한국 사람들도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본인이 보셨잖아. 같은 언어를 쓴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 뭐 한국어 쓴다고 해도 귀 막고 있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너랑 얘기하느니 그냥 벽을 보고 얘기하지. 속 터져. 이런 얘기 많잖아. 이거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어차피 사회 구조가 도출한 결과고, 한낱 인간은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일부 남자들이 그 와중에도 방법을 찾은 거다. 이거는 알아야 돼, 형님들. 남자는 어떻게든 살 길 찾아요.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나 혼자 살아남기 모두 각자 도생으로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은 걸 수도 있겠죠.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버려져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되나? 어떠한 메리트도 없고요. 인정을 받아야죠.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야생에서 살아남는 게 더 발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는 뭐 반박을 하면 반박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남자는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야생에서 컸기 때문에 더 이게 야생에서 살아남는 센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왜 인간관계에서 대화하고 언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뭐 마음을 읽는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더 월등하잖아요. 반대로 남자들은 애초에 자라나는 환경에서 대우를 받고 뭐 혜택 이득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완전 그냥 배척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생에서 살아왔잖아요. 떨어졌더니 원래 있던 내가 야생이네? 이런 분위기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끝끝내 방법을 계속 찾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왔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제 생각에는 2, 3년 안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요. 이런 얘기조차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길게 봐야 한 5년? 뭐 5년까지도 갈까? 한국 경제가 진짜 막 지금 말을 못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학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얼마나 볼지 몰라가지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 타이핑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충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두서가 의식의 흐름대로 말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조회수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생각을 다듬고 정리해서 깊숙하게 다음에 한 번 더 주제를 나눠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